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겨울 한파가 참 매서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감기에 좋은 음식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귤이나 김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비타민C가 가장 유명하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증시 1880선까지 밀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감기에 비타민C가 특효약으로 작용한다면 이 불안한 증시에 우리 전문가들의 수다가 특효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작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된 분이시죠. SK증권의 엄태식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별로 하시기 싫으신가 봐요. 왜요? 더듬으신 거 보니까. 아니요. 입에 이름이 잘 안 붙어요. 원래 네. 얼굴도 잘 안 붙는 스타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세게 네.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엄 대리님 오늘도 이 빨간색 넥타이가 되게 인상 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 기억에는 되게 자주 메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일부러 메고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넥타이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빨간색만 메고 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올해 우리 증시의 대세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시뻘건 넥타이를 시뻘건. 메고 왔어. 예, 새빨간도 아니고 시뻘건 넥타이를 메고 네. 왔습니다. 나름 계좌도 시뻘건색이시죠? 앞으로 더 얼굴도 점점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컵도 빨갛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이 빨간색 의미가 아무래도 좀 열정적이고 좀 생기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올해 우리 증시 대세 상승하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쭉 빨간 넥타이 많이 메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양복도 알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세요. 네, 머리도 빨간색으로. 그렇죠. 안경테도 빨간색, 술 빨간색 선글라스도. 한잔 하시고 얼굴도 빨간색. 부장님도 같이 빨간색으로 맞춰서 나올까요? 부장님은 맥주 한 깔맞춤이요? 잔만 드셔도 빨개지신다면서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맥주로 샤워를 하는 꼴이죠. 네.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네. 네, 한 번도 같이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이제 아끼고 네. 있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큰 경사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좋은 기회가 오게 되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PD님께서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회식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1년 됐습니다, PD님. 네, 저는 회식의 회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세요? 저는 네. 회식의 히읗자. 네, 히읗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말 회식도 없고 연초 회식도 없고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맘쯤이면은 이제 임단협이라고 그래서 임금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출연료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그 처우 개선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론은 별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예. 네,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갑을이라는 단어가 좋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갑은 아니잖아요. 저는 병입니다. 의가 아니고 갑을 중에서 병입니까? 병. 네. 네, 엄대리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입니다. 네, 그럼 저는 무인가요? 무가 마지막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갑을병정무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전까지만 많이 들어서요. 그냥 네. 하시지 마시지 그랬어요. 분위기가 이게 별로. 왜 제 농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요즘 받아주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이제 이게 농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마음 편하게 감사합니다. 툭 놓고 그냥 네. 헐랄레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증시가 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자, 이런 증시 시장 가운데 엄대리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본격적인 올해 새 이제 증시를 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보냈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은 항상 부장님이 많이 그려주시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이제 많이 돼야죠. 네. 아니 부장님 왜 이렇게 엄대리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카메라에 그 정수리를 보이세요? 너무 웃긴 게 이제 보통 평소 생활과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네. 좀 시청자분들과 많이 이제 맞다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게 큰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엄 대리님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나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방송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도 네. 말투가 거의 똑같으셔서 모르겠는데. 그러신 것 같죠? 네, 회사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신 것 같죠? 네. 항상 거기에 맥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그레님? 모략하시는 방송을 하시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그래야죠. 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네. 예, 잘 대응을 해야죠. 제가. 네. 무섭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아까 네. 대응하셨다는 부분 좀 마저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근데 전체적인 우리 증시가 초반에 이번 주 초에 조금 안 좋다가 어제 오늘 해서 전체적인 코스피 낙폭 과대주로도 순환매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개별주 시장 또한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초반에는 이제 조금 좋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안 웃으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네. 예,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근데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부장님께 드리기가 좀 그래요.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네, 뭐 안 좋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지 않은데요. 네, 예, 대응 네,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혹시 전문가들의 수다를 잘 애청을 안 하시는군요. 저요? 왜요? 저 모니터링 자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연말에도 그 장세 올해 전망이나 뭐 이런 것에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한마디 드렸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예, 시장 비관적이고 그래도 걱정하시지 말라. 그래도 네. 이런 얘기 하니까 꼭 무슨 너무 좀 쟤를 잘난 체 한다든가 뭐 홍보한다든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난 잘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닌데. 네.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올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수 상관하지 말고 종목 보자. 종목 보게 되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서도 올해 뭐 연초 가게 되면 항상 이어졌던 뭐 종목 장세 이어지니까 거기서 집중하시면은 좀 만지실 겁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나오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잘난 척인가요?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900선을 깼다가 또 한 뭐 2, 3일 만에 또 바로 올라오죠. 했죠. 네, 바로 올라오죠. 근데 반대로 코스피 지수만 보고 계신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다릅니다. 코스닥은 한 530선 있던 지수가 지금 이제 57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포인트 올라왔다고 한다면 40포인트 올라왔다고 한다면 5, 6%가 연초 대비에 올라온 거죠. 지수가 5, 6%가 올라왔다. 네.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죠? 네. 그러니까 종목들은 또 빠르고 강하게 막 올라온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죠. 예. 또 이 코너가 아닌 타 코너. 예. 타 코너에서도 충분히 종목들은 계속 언급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변화들처럼 잘 대응하면은 챙기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종목별로 투자 잘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의견이시죠?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것이요. 것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야기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는데 네. 하기 싫으신가요? 시장 얘기 좋죠. 눈치를 보게 돼요. 아닙니다. 시장 얘기보다 뭐 그런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저요? 네. 저 점심에 뭐 먹었지? 예. 혹시 기억이 벌써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네. 왜 잦은 실수나 아니면 잦은 이제 그 잦은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얘기 사이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거는 계속 안 됩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관리하세요. 이게 되게 단기 망각증이 앞으로 점점 더 왜 나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나요? 갑자기 시장 얘기하다가 점심 얘기 물어보시니까. 예, 그렇죠. 너무 이렇게- 엄대리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빵을 먹었습니다. 정말 빵을 먹었어요. 점심에. 왜 빵으로 이게 때우셨어요? 뭐 그렇게 크게 바빠서 빵을 먹었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부장님이 항상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저를 왕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누가요? 수 없이 저 부장님이랑 같이 주로 이렇게 네. 점심을 먹는데 부장님이 오늘 선동자셨어요? 저를 따돌리시고 안 되겠네. 이렇게 아는 네. 분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혼자 앉아서 네. 이렇게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선임으로서 좀 갑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예, 좀 갑질을 했습니다. 오늘 갑질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급하게 또 이제 약속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고는 싶었지만은 또 엄대리가 보통 이제 그 이쁜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또 되게 얼굴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인가요? 그건 그래요. 네, 바로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또 항상 또 술 한 잔 들어간다 그러면 딴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 오. 변하는 과정이 좀 보통 이제 헐크 같은 경우는 네. 예, 이제 충격을 받고 그러게 되면 약 한 뭐 한 5초 이렇게 변하는데 바로 변합니다. 이 사람은. 네, 1초도 안 죄송합니다. 걸리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부터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면은 또 점심부터 술을 드세요?
네. 보통 그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점심시간에 네. 음주 반주로 하시는 건가요? 반주라기에는 또 양이 많아질 수도 있죠. 네. 반주라기보다 네. 거기가 시작일 수가 있죠. 한 11시 반, 12시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일이 잘 풀려서 뭐 한 2시간, 3시간 쪽으로 했는데 거기서 뭐 어떤 뭐 고액 자금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긴밀한 손님 관계와 거기서 이제 또 갑을 관계가 탄생하는 거죠. 네. 나는 소주잔을 다른 사람 받으신 분. 네. 근데 부장님 술을 잘 못 드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항상 뭐 잠만 따라 놓고 계시고 이런 건가요? 첫 자리나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뭐 같이 대응을 해드려야죠. 그러시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네, 말씀을 드리죠. 아, 이제 여기까지가 저는 한계입니다. 라고 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마셔야죠. 뭐. 네. 그럼 그날 오후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오후 힘들고 갑자기 네. 막 한두 시간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주망태로 들어올 수 있나 그런 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그래도 거의 약간 반 풀린 상태에서 네. 매매도 막 무슨 별로 평소에 안 하던 매매도 막 하고 네, 그럴 수가 그런 있는 분위기가 거죠. 있나 봐요. 네, 그런 상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잘못된 그 반주 습관은 꼭 고쳐야 됩니다. 조용히 있으시다가 한마디 하셨는데 이 잘못된 네. 이 회사 생활과 잘못된 그 반주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꼭 이러면 안 된다는 올해는 거죠? 꼭 고치세요. 근데 보통 이제 큰 영업을 하려게 되면 이게 네. 잔챙이 영업 같은 이런 살살 이런 영업 말고요. 큰 영업을 하시려면은 한 네. 발짝 다가선 룰을 깬 큰 틀을 깬 어떤 영업 형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큰 틀을 깨는 게 고주망태가 되는 건가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갑이라는 분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면 을이 된 입장에서는 바로 해야 되고 특히 네. 앵커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을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네, 제가요? 똑같은 거죠. 네. 저희는 그냥 동등하게 우리 모두 평등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는 상황이 과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이제 유재석과 박명수 관계, 예. 뭐 누가 유재석이에요? 엄대리. 엄대리님이요? 엄대리님이 다 진도지휘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뒤에서 다 진도주의를 하고 들어갈 때 부장님 이런 얘기 꼭 하세요.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것도 다 모략이죠 지금. 그렇죠.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대리님이 캐릭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조용히 있으시다가 네. 할 말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캐릭터를 천천히 잡으신 것 다니는 같은데. 네. 예.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방송 경력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네네. 지난주가 아니죠. 며칠 전에 그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그 모니터링이라 그러나요? 네. 네, 집에서 다시 보기를 네. 한번 챙겨서 봤어요. 내가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방송 준비를 네.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전문가들의 수다의 퀄리티를 내가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좀 여러 생각을 가지 많이 했습니다. 각오를 하신 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무한도전의 노홍철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누가 뭐 노홍철이 되나요? 퀄리티를 죄송합니다. 노홍철 씨는 네. 잠시 좀 그- 멈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네.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예, 가끔 이제 그러다 훅훅 들어오는 거 보면 무섭죠. 예, 네. 무서운데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는 이 한마디가 상당히 좀 무섭긴 한데 무한도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요즘 한 네. 장안에 뜨겁게 네. 달구고 있는 그 토토가에 대해서 아세요? 아예 그 챙겨봤죠. 네. 챙겨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주식을 네. 열심히 연구하느라고 그 시간에 다른 동영상을 보겠죠. 어떤 거 보시나요? 토토가 챙겨 보겠습니다. 토토가요? 토토가 제가 요즘에 무한도전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무한도전을 잘 안 보다가 네. 이제 집에서 그 다시 보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뭘 다시 보기를 좀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무한도전은 회차별로 내용이 다르니까 전문가들의 수다 다시 보기 하셔야죠. 전문가들 당연히 다시 보기 하죠. 한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예능은 뭐가 있을까 했을 역시 때 예능인이시네요. 네. 무한도전도 자주 봤는데 이제 그래서 토토가는 처음부터 계속 봤었어요. 예. 그게 그 시리즈가 뭐 중간에 준비를 한다고 뭐 한 달 전부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편이 나왔다가 뭐 한 달 뒤에 이제 2, 3편이 나오고 이랬는데 예, 저는 첫 번째 보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만큼 보셨어요? 그럼요. 다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나오시던 가수들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님. 네. 너무 많이 보이스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저번 주에 소띠라고 밝히셨는데. 네, 그렇죠. 네. 저때도 등급이 있죠. 예,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2 뿔입니다. 죄송하고요. 예. 너무 많이 가셨네요.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네. 방송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그래도 공중파의 예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 어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롱런하고 계속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준비 많이 하고 특히 조금 더 주식 시장에서 지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롱런 네, 또 좋은 말로 지금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거죠? 롱런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요? 네. 글쎄요, 개편 때마다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아니, 저희 근데 지금 하는 대로 잘 하면 네. 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대리님? 제가 노홍철이 되겠습니다. 멘트가 살아있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노홍철이 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노홍철을 벤치마킹해서 네, 새로운 노홍철 것을 또, 같은 이렇게 예. 그런 네. 존재가 되겠다.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새로운 걸 벤치마킹해서 네. 저희는 음주 운전하면 안 절대 안 되겠지만 되죠. 네. 네. 음주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셔도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그때는 딴 사람이 네. 나온 걸 줄 아실 겁니다. 갑자기 안 하던 무슨 갑자기 방송 중에 춤추는 사고. 변하신다고 하셨죠? 방송 사고부터 궁금한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사람이 맞나? 예. 과연 그러니까 뭐 술이 우리 인생의 삶에 뭐 미치는 변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이런 그런 변화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매겨보십시오. 언제 한번 회식하는 자리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궁금하네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못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요? 네, 그렇죠. 예. 그 기억 때문에 부정을 안 하세요? 지금 지켜보는 중. 네. 저희 모략이 어디까지 지금 가능한 건지. 네. 놔두시면 끝도 없이 가세요. 제가 몇 번 지켜봤는데 정말 끝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런 건 있었죠. 또 특히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은 나왔지만은 특히 그 여성분들이 함께 착석을 한 자리다 그러면은 보통 바뀌는 자리에서 한 4배, 4배 이상 또 오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어지신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마 그런데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고 열심히 사는 친구고 빨간 넥타이 매는 친구고 그렇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항상 갑자기 좋은 말 하시려고 해요. 특징이 무슨 이렇게 욕을 하든 놀리든 뭐 이상한 말 하시다가 아닙니다. 갑자기 무조건 결론은 좋은 걸로 하시려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빨리빨리. 네. 네. 포장을 잘하려고 하시는 것 왜냐면 같은데. 지켜본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저희가. 네. 자, 지금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준비된 대본이 있습니다. 네. 어디요? 하기 싫은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네. 엄대리님 오늘도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료의 리포트의 마왕. 예. 네, 뭐 많이도 적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그대로 섞일 수는 없으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망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생각보다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엄대리님 보시기에 이 호조의 흐름이 일시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4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이 52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지는 않았어요. 기대치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돼서 우리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1분기 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거는 예상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월 달 이후에 뭐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고요. 3월 이후에는 반도체 부문 수요 개선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네. 전체적인 긍정적인 일단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시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조사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부장님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방송할 네. 때마다 사람이 변한 걸 보고 야 사람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처음 방송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첫 방송이 H모 방송. 예. 지금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 방송 쪽에서 처음 아마
엄대리와 네. 비슷한 나이대 데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아니죠. 하셨겠네요? 네, 아니죠. 20여 년 전인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떠셨어요? 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러니까 막 이제 FD 분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조정하시고 그러면서 카메라 막 돌아가고 이제 이런 상황 쪽에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본을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물음표가부터 엄청 긴장하셨네요. 네, 그리고 안녕히 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외운 상황에서 긴장을 너무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황청심원을 2알이나 먹었습니다. 네. 방송하다 주무신 거 아니에요?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네. 그 특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빨간불 켜질 때만 보시라.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딱 앉아가지고 가슴은 쿵닥쿵닥 뛰는데 갑자기 앵커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SK증권에서 누구 하신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삐 한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외운 거 다 까먹으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제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앵커님이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같이. 님이 엄청 양호하신 거네요. 그 생각하면서 할 말 다 진짜 하시잖아요. 방송 체질이다. 저분은.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그것보다는 말씀 다 하시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빨간 넥타이도 인상적이시고. 그때는 네. 그래서 그 초기 때는 저도 제 대본을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두껍게 이만큼 다 준비해서 그거를 다 외웠죠. 다 외운 상황에서 외우면 뭐예요? 긴장해서 까먹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뭘 외운 걸 얘기를 하는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뭐 3분에서 4분 정도에서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그때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방송 모니터링하면 네. 내가 저런 말 했었나 뭐 이러셨겠어요? 그렇죠. 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해서 1분 30초 만에 껐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제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맨날 모니터링에 대해서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더니 본인은 더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건 앵커의 입장이시고요. 네. 저는 패널의 입장은 지금 순간순간에 충실히 다해서 충실히 다하면 되지만 앵커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 방송의 진행. 다르다. 네, 그렇죠. 리드와 페이백이 아니죠. 또 돈 갚아요? 진행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는 거죠? 아닙니다. 진행자의 자질은 시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 엄대리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좀 갑자기 방송 처음에 어떠셨나 궁금해가지고 이런 질문까지 드렸는데 또 삼성그룹주 중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렇죠. 네, 엄대리님이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삼성전자의 실적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더 민감하게 중요한 거는 저희 실적이죠.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증권회사 직원으로서의 실적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증권회사는 여기저기 칼바람이 부는 상황들에서 실적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솔직히 바로 엄대리님 같은 경우는 바로 오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좀 보통 쪼인다고 그러죠. 쪼인 뭐 이런 상품 팔아라, 저런 상품 팔아라 이런 것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많이 우울합니다. 요즘에요? 네, 좀 약간 좀 다독여 주십시오. 좀 이렇게 우울하세요? 제가 표정이 좀 우울하죠. 부장님은 그런 건 없나요? 우울하시진 않으세요? 우울하진 않고 아끼는 후배가 그렇게 우울함을 당한 거 보고 우울합니다. 그래요.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에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놀리시고. 그러니까 제아의 놀린다는 얘기는 아까 밥 먹을 때도 왕따 시키시고.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빵 드실 때 뭐 드셨어요, 점심에? 빵 드실 때 저는 좀 썰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 사모님 이러면서 좀 썰고 있었죠.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적으시려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복사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가다가 또 이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면 되니까요.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증권회사라든가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든 걸 사람을 이제 평가를 받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어떤 영업 업무의 성과, 업무의 실적 이것 따라서 사람이 A, B, C, D 이렇게 나눠져서 그거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고. 실적이라는 게 참 스트레스를 주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 C 등급, D 등급, 그러니까 중간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원례 회의나 아니면 뭐 전체 회의 때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당하죠. 그 정도예요?
좀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예, 특히 뭐 드라마에서도 네. 많이 나오고 그런 그럼 얘기들. 부장님 회사에서 뭐 중간 관리자 정도의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중간인데 나이는 많이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처럼 취급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중간 밑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지점 구조가 약간 좀 나이 구조대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30대 초반이지만 예, 네. 직급을 이미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대리와 거의 비슷한 급을. 그 만약에 엄대님께서 만약 휴가를 갔다, 지점의 막내가 접니다. 그래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엄대리님이 지금 막내라고 하셨죠? 네, 지점에서. 네. 네. 막내죠. 네. 그러면은 신입 사원이를 안 뽑은 지가 좀 됐겠네요. 이제 곧 와야죠. 근데 이번에 신입사원이 되게 젊고 참신하고 이쁜 분으로 이제 온다는 얘기가 듣고 엄대리님이 상당히 가슴에 부풀어서 여기저기 막 인사팀에도 전화하고 그거 같이 전화까지 하세요? 네, 그 멘토링 했던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어떠냐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부장님 시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쪽에 공과 사는 네. 분명히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여직원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도 자르고 피부도 관리를 하고 뭔가 좀 사실인가요? 주변 정리도 하고. 부장님 본인이 기대하고 계신 거죠? 네, 부장님도 같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네. 항상 공과 사는 구분하면서 언제 온대입니까? 조만간 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이 교육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면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그때쯤 네. 되면은 아마 엄대리가 따뜻한 두 팔을 안아서 이러면 안 되죠. 네, 결혼하셨잖아요. 어디까지 모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끝도 아니, 없이 이거- 하시려고. 이거는 프리 허그 하는 그런 단계처럼 예, 아무 그 이제 순수한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 환영한다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그 가수 바비킴 씨가 그 바베큐요? 바비킴 씨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지금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지금 웃음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네. 근데 바비킴 씨가 그 항공기 안에서 기내 안에서 좀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 뉴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서 그 승무원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안아서 어머. 성추행으로 지금 망측해요. FBI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무슨 프리허그는 프리허그예요. 큰일 나요. 부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부장님 조심하세요. 또 그런 쪽으로 저는 털어서 먼지는 좀 나지만요. 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네. 아니고. 근데 알겠습니다. 보통-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아까부터 궁금한 게 이 삼성전자의 호조 실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좀 더 갈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참 집요하시군요.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네. 이거 알고 싶은데 이상한 얘기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잖아요. 아마 삼성전자 실적 관련돼서는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인터넷 두 번만 클릭하시면 다 나오다 보니까 진짜 뭐 여러 가지 분석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개인의 실적이 중요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네.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숙제겠죠. 예, 숙제인데 그보다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새로운 의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이 3, 4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쳤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작년에 한 2013년도, 2014년도 초반까지 들어왔던 어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을 좀 띄웠던 부분들,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쪽이 약간 주춤한다. 그럼 어디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까요? 뭐 PC로 해야 될까요? 드라이브는 야외로 나가야죠. 죄송하고요. 네, 교회로. 네,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PC 쪽과 이제 비슷한 이제 반도체 또 다른 강점 있는 쪽으로 또 몰아붙여야 되겠죠. 이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또 강점 있는 쪽으로 그리고 또 뭐 이제 다른 쪽으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실적 분기별 실적 쪽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업황의 치킨 게임의 승자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 나와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접목시키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현 주소다. 이렇게 되면은 이 또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네. 일단 그래도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면서 삼성전자를 위협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쪽에 들어가는 어떤 모바일 디램이나 이런 쪽은 다 우리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수익성 높은 사업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쪽이면은 오히려 또 자신감이 붙는 거겠죠. 그런 상황들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네. 삼성전자는 실적보다도 지금 막 얘기가 한참인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 밑에 이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구조 쪽에서 뭔가 변할 수 있는 소지 즉 불확실성이 커진다고는 하겠지만은
또 승계 구도가 완전히 끝났으면서 나올 삼성전자의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네.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작용해서 주가가 일단 턴하려고 시도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 주소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엄대리님의 의견과 함께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적이요? 네, 실적,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여쭤봤는데 개인 실적 얘기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개인 실적보다 이 증권업계에 나아갈 현실과 지금 현재 처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포장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왜 지금 나오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다 어려운 네. 상황 쪽에서 증권맨들 화이팅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화이팅입니다. 멋있죠? 멋있죠? 네. 네,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이렇게 위시되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 현대그룹주입니다. 현대그룹주 중에서요, 저희가 뭐 현대 뭐 건설 쪽이나 또 자동차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좀 그 이야기의 이제 실적에 관해서 좀 질문을 엄대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황 쪽에서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부진한 상태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 4분기에도 이 3분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은데 엄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4분기 지금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감익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 1분기 때는 이제 좀 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4분기 그러고 지금 현재 1분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4분기 기점으로 해서 계속 원화 약세죠. 네,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주가도 어제 오늘에서 이제 강한 그 반발 매수가 나왔는데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찾은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슬쩍 보니까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으시네요. 글씨를 좀 많이 없어요. 네, 하나도 저는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 또 이렇게 정수리를 보이시면 안 되죠 방송 중에 지금 풀샷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남을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런 암호화 네. 기술이죠. 예, 본인만의 그런 스킬이신가요? 전 처음에 영어 필기체인 줄 알고 영어를 쓰셨나 했더니 한글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한글에도 필기체가 있습니다. 네, 그 엄대리체인가요? 엄대리체? 뭐 그렇게 네. 붙여도 되겠네요. 네, 어디서 쉽게 볼 수 없는 글씨체신 것 같아요. 제가 엄대리가 이제 제 뒷자리를 쓰는데요. 뒷자리를 썼다가 그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그 손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너한테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전화 번호를 써놨나요? 네, 포스트잇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하고 이름하고 딱 써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 딱 봐서 한참 봤습니다. 아. 적어도 1분 이상은 이제 뚫어지게 보면서 그 아라비아 숫자를요? 그 전화번호는 아니고 제 사람 이름이 세 글자가 있었는데 예. 네. 이게 과연 근데 어떤 글씨일까 싶어서 그래서 보통 해독에 대한 해독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본인한테. 네. 그랬더니 아주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시 도저히 봐도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네. 이걸 거꾸로 된 줄 알고 다시 돌려봤었거든요. 오. 제가 제 노트가 거꾸로 된 줄 알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읽더라고요. 네, 그런 또 일화가 있었네요. 일화라기보단 글씨체가 참 죄송합니다. 네, 독특하신 것 같아요. 본인만 잘 알아보면 되죠.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빠서 글씨를 이렇게 빨리 쓸 때가 있잖아요. 네. 보통 이게 되게 빨리 쓰다 보면은 저는 그럴 때는 저도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다 알아보신다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뭐 앵커님도 그렇게 엄대리한테 뭐라고 할 만한 수준의 글씨는 저는 아니신. 필기체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거보다는 낫긴 한데. 네. 근데 아니, 보통- 저는 방송 중에 그림은 안 그려요. 그거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대리님의 진중한 얘기를 하던데 뭔가 그 얼마 안 된 그런 사파를 그려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해줘야겠다. 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글씨는 자기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이뻐야 되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그 엄대리님도 글씨를 잘 쓰시면 또박또박 쓰시면 잘 쓰시죠? 빨리 쓰시려고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잘 못 써요 사실. 그래요? 네. 아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또박또박 쓰면 잘 써요. 저도 빨리 쓰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뭐 네. 대충 감은 오는데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감히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현대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다 말고 글씨체에 너무 이렇게 눈이 띄어가지고 심지를, 예. 네,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과연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알아볼까? 뭐 이런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현대차 부장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대리님이 여러 가지로 현대자동차 분석해 주셨는데 네. 아까 제 질문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나고 아까 얘기한 얘기들 다 들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네, 현대그룹 하게 되면은 또 현대차 관련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또 이제 현대건설이나 과거 옛날에 그런 수출 역군들 막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언뜻 생각났다 보니까 혹시 영화 중에서 인터내셔널 마켓 보셨어요? 뭐예요, 그게 국제시장이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발음 부정확함 때문에 못 알아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봤죠? 보셨어요, 국제시장? 네, 저도 국제시장 봤어요. 네, 그게 그 700만인가 800만까지 지금 관객이 돌파됐다고 해서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 역정들이 쭉 나오는 그런 드라마.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혹자는 그렇게 평도합니다. 원맨쇼다. 황정민 원맨쇼. 예. 근데 사실 저 그때 영화에 대해서 이거 같이 얘기 나누지 않았나요? 네. 어느 방송에서 하신 겁니까?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요, 했어요.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저한테 부장님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 모니터링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시작은 아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좀 네. 황정민이 네. 좀 혼자 좀 연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신세계겠죠. 아니에요. 뉴 월드. 정말 방송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근데 참고로 황정민 씨랑 저랑은 동갑입니다. 누가 더 동안인가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뻔한 네. 질문을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그 현대그룹 자체가 모토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물론 또 많이 폄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가 일어서기 전에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약 1970년도 때 60년대 70년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거 다 학교 때 배웠죠. 전 유치원 때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왜 서울 경부고속도로 뚫는 과정 쪽에서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현대그룹의 모태가 거기서 시작한 거죠. 특히 그랬죠. 사장 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님께서 직접 뭐 같이 삽도 들고 이러시면서 뚫으신 그 길이 이제 모태가 돼서 이렇게 점점 확산된 길인데 현대그룹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아련한 추억들. 그러니까 참 그때 살기 힘든 시절 쪽에서 그래도 지금의 저희 아버님들이죠. 아버님들, 삼촌분들, 그리고 형님들. 네. 이런 분들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루고는 그런 터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치듯이 막 지나가는 흐름들을 보고 참 우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조금 울었어요. 많이는 안 울고요. 조금 운다는 얘기는 콧물이 나서 뭐 감기가 걸려서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렇진 네. 않았고요. 네. 참 뭐랄까요. 지금 제가 이 진행자 입장에서 네. 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강하게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셔도 재밌게는 됩니다. 봤어요. 네. 재밌었고 네. 굉장히 연출도 괜찮았고 연기력도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좀- 연기하시면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근데 연기력은 좀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 언제요? 그냥 찍었습니다. 저한테도 모략을 시작하셨네요. 아무튼 이제 네. 저는 포스터가 굉장히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 포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막상 보니까 조금 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못 살아났다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죠. 네. 나무에 대한 이제 배우의 입장 뭐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영화는 그 영화 되게 제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그럼요. 그런 거보다 이제 그 산업의 역군이었으니까. 네. 특히 증권 산업의 역군. 네. 그건 농담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누워주시네요 옆에서. 하품하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네. 어제 많이 달리셨나 보죠? 부장님이 달리신 거죠? 예, 이제 지켜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분위기, 그러니까 뭐 배우가 그렇다 이제 그거는 당연히 출중한 배우고 네. 동갑인 배우니까 당연히 연기 잘하겠죠. 소띠인 배우니까. 근데 그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지금 이제 복고풍, 향수, 아까 토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약간 지금 현재 삶이 힘드니까. 자꾸 이제 과거를 조금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힘든 걸 좀 잊어내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또 보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네. 그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아시죠? 어떤 거요? 강남 세븐이, 그게 뭐예요? 강남 70 그 드라마인가요? 영화입니다. 영화인가요? 잘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저랑 외모나 키가 좀 비슷한 뭐 이민호, 그리고 뭐 그런 할 친구들. 말이 없네요. 회사에서도 이러세요? 뭐 자주 저러시죠? 다행입니다. 저 모양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 복고에 대해서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복고풍이시네요? 이게 복고풍인가요? 이거 새로운 새 옷인데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복고라는 그런 트렌드가 제 기억에는 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계속 복고 열풍 이랬는데 그 복고라는 게요 이제 그 시대가 좀 지나면서 뭐 70년대 80년대 했다가 이번에 토토가 있는 90년대까지 내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고란 게 만약에 90년대 때는 복고풍이 또 유행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80년대를 또 복고풍으로 네, 생각했고 그랬죠. 80년대는 또 60년대를 복고풍으로 했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란 게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항상 앞으로는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다 보면은 이제 그 과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약간 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좀 진중하게 앞으로 나아갈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 좀 곰곰이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가 힘들고 당장 지금을 잊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 과거에 그땐 그래도 나 잘 나갔는데 이럴 때 특히 엄대리님께도 아시다시피 결혼 전에 어떤 그 여자친구예요. 그 여자친구 만났을 때 모략 3탄이 시작된대요. 모략을 하시네요. 그때 뭐 카페에서 만나서 들었던 노래. 근데 그때 애틋한 그런 감정. 이거 죄송합니다. 형님 본인의 그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본인 얘기로 갑자기 하실 때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저 앞날이 조금 캄캄하고,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들 때는 그냥 뭐, 그때가 좋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그렇게 우스갯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뭐,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때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냥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가 힘들면 과거가 좋아 보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도 복고풍으로 되시는 것 같고, 예, 과거. 오늘 새 옷인데 복고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글쎄요. 다행입니다. 옷이 복고풍이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복고풍입니다. 저를 디스하시는 거죠? 아니, 세 명 있는데, 세 명 있는데 저한테 대고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엄대리님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복고풍으로 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괜찮습니다. 네. 엄대리님 그때 정도면. 머리를 파마하신 거라고 하셨나요? 네,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원래 곱슬머리는 아니시고요? 약간 반곱슬인데 네. 점점 이제 파마가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이제 머리 정리도 못 하게 되면 머리 정도 좀 말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그 댄디한 스타일로. 아니요, 저는 이 스타일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복고풍 네. 얼굴에 맞는. 아니, 근데 그렇게 복고풍 아니신데? 네. 결론은 상당히 안 좋네요. 아니, 잠시 혼자 놔두면요, 또 갑자기 포장하세요. 아니, 근데 엄대리님은 이제 보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계속 찔러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온지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네. 눈물 젖은 빵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복수하시면 그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또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고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국제시장까지 이야기가 좀 이어졌는데요. 네. 저희 방송 참 삼천포로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삼천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SS증권에 죄송합니다. 네, 김민수 부장님을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는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올 텐데 이게 영업이익이 한 2조 대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얘기가 많죠. 뭐 미국에서 좀 안 팔린다, 뭐 여러 가지 내수는 확 떨어졌다.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국내 내수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약간 수입차로 인해서 지금 현대기아차를 합치게 되면 내수 점유율이 항상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회사가 한 나라에서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약간 뭐 70%인데 60%로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어떤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 하면 문제겠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차 판매 규모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아마 현대차의 임원급 입장에서는 일단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해외로 드라이브를 걸자.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이번에 현대차가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8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과감하게 투자해서 80조를 어떤 조달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약 한 40조가 넘는 부분들은 시설 투자고요. 네. 나머지 한 30조 조금 더 가까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R&D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가장 목말라 했던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다음 세대를, 다음을 뭘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투자한 모습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현대차가 뭐 자꾸 뭐 시장의 주류는 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친환경 차를 하는데 남들이 아는 수소차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것만 빼고는 그래도 좀 무리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다 하면서 되게 한 단어로 표현될 거를 빙빙 돌려서 하세요. 그럴 때가 있고요. 네. 또 직접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 그 무드에 따라서, 멘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르고요. 자, 이런 와중에 옆에서 엄대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많이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마무리 돼가는 와중에 혹시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말 있으세요? 그 부분은 종목 추천하셔야죠. 네, 아니 뭐 그 부분은 김인수 부장님께서 네. 아니 갑자기 충분히, 정리를 하시길래 이게 뭐 너무 좀 자리가 더러워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료가 너무 많나요? 보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퇴근해야지 하는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네. 책가방을 먼저 사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뒤에 부분 뭐 있었나 좀 살펴보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현대자동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굉장히 좀 고급 브랜드로 해서 뭐 R로 시작하는 그 어떤 자동차가 새로 나왔잖아요. 혹시 아세요? 아톰이요? 네, 아톰 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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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왔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죠? 그 아슬로 이렇게 되는 세 글자는 이름 아슬아슬. 네, 아슬 땡 그 자동차가 어떻게 아슬아슬할까요? 네, 아슬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새로 나온 신차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한 전략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적도 잘 없고. 염두에 두진 않으셨나 네, 그리고 봐요. 특히 매장 갔을 때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게 딱 부각받겠다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드는 것 같고요. 또 조사해 보면은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은 임원들이 승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 차를 반납하고 나가신 분들은 차 반납하고 새 차에 대한 리스가 또 많은 시기죠. 근데 거기서 조사해서 딱 봤었을 때 그 모델이 채택되는 율이 과거 이제 현대차 모델급 중에서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아니, 광고는 되게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그렇죠. 보셨어요? 사자 한 마리가 뛰어오는 그렇죠. 달려오면서 사실 그 광고가 어디 외국 광고로 좀 따라했다라는 논란도 있긴 있었는데, 그 혹시 그 모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대리가 모델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대리님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사자 머리지 않습니까? 예, 좀 닮았네요. 네? 사자 머리랑 이렇게 닮은 것 같은데, 엄대리님도 좀 딱히 이렇게 눈여겨 보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저도 사실 뭐 현대차에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어서요. 네. 엄대리가 오로지 동영상에만 관심 있습니다. 네. CF로 꼭 챙겨 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이렇게 모델로 나와서 하는 건 무리수일 것 같고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엄대리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엄대리가 차는 차는 상당히 고급 외제차이기 때문에 그런 차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지금. 네. 부장님은 차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해외 차종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고 저는 근데 운전을 거의 안 합니다. 네, 항상 보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는 와이프가 거의 몰고 그래서 저는 잘 이용 안 하고 저는 운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근데 차가 좀 큰 차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차나 트럭이세요? 얼마나 크길래? 별로 안 웃긴데요. 웃으셔놓고선. 아닙니다. 근데 그 뭐 카로 시작하는 모델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SUV 같은 차량인가요? 그렇죠. 요즘 많이 부각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원래 스포츠카 브랜드였는데 생산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네, 뭐 포르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차가 포르쉐라고요? 그 브랜드 차예요. 그 브랜드 차인데 네. 근데 이게 좀 차가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하게 되면 요즘 같은 때는 뒤에 뭐 그 보는 이제 자동차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그게 뭐예요? 디스플레이에 만약에 후진들을 딱 넣게 되면은 뒤에 주차할 때 뒤에 보인다고요? 예. 저는 그거를 보면서도 박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 자체가 별로 싫고요. 그리고 특히 운전하면서 이제 멍하다가 운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 막 집중하다 보니까 멍해서 그 신호 위반된 적도 몇 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 인생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시장 생각 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할 사람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 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네,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큰 차도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이야기하다가 참 영화 얘기도 하고 또 각자 무슨 차 타고 있나 이런 얘기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게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쉬우세요? 아닙니다. 뭐 한 시간 더 주신다고 기쁘세요? 한다면 아예 더 주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집에 가겠습니다. 엄대리님은 어떠세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방송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네. 부장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아, 더 듣다가는 또 이상한 모략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모략에는 너무 이게 이제 적응이 돼서요.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을 하면서요. 자, 항상 제가 여쭤보는 말이 있죠. 이 다음 주에 대해서 힘이 되는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대리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새해가 밝아서 증시의 본격적인 첫 주가 네. 올해 이번 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그 연초에 시황이 그렇게 뭐 나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좀 초반에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다음 주에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네.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투비 컨티뉴드? 네, to be continued라고. 제가 좀 이상하게 말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자, 부장님 웃지만 마시고요. 네. 마지막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엄대리님께서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 걸 딱 보고 있으면은 우선 중국에서 그 연두 교시하는 것처럼 어떤 서기당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넥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조금 눈에 그렇습니다. 많이 튀긴 튀어요. 빨간 넥타이가. 네.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색깔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 진짜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1월 장세 뭐 얘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보태긴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종목 잘 보시고 어떤 실적이나 올해 성장성들 되는 흐름들 잘 쫓아가시게 되면 올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엄대리님처럼 좋은 차 타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이 되는 한마디 두 분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실적 시즌에 관련돼서 뭐 삼성주와 또 현대차 관련된 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